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최근 35일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죠? 네, 이번 시험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먼저 공부하시느라 오랫동안 달려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시죠. 작년에 비해 1차 합격률은 5% 정도 떨어졌고 2차 합격률은 8% 정도 올랐다고 해요. 2차가 어떻게 8%라고 올리죠?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죠. 시험은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놀아야죠. 뭘 해야 될까요? 놀아야죠. 놀면 안 돼요. 취업 준비를 고민하실 때입니다.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놀아야죠. 아니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1층 부동산을 취업을 하실 거냐, 큰 중개법인을 취업을 하실 거냐, 고민인 분들께 이 두 곳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팀장님, 어쨌든 1층 부동산을 하시다가 중개법인에 오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1층 부동산에서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랑 있어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 주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정말 방치를 많이 하세요. 알아서 커라. 교육이라는 거는 1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점이긴 해요. 저는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이 중개법인이다 보니까 1층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옆에 있는 팀장님처럼 근무하신 경험이 있거나 실제 개공을 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취업하시는데 정말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앞서 먼저 우리는 이제 취업 전에 어느 종목에 취업을 할지, 어느 종목에 일을 할지부터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이제 발을 들어설 거냐? 부동산도 종류가 많잖아요.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등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1층 부동산을 취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서울 및 수도권 중소형 빌딩을 매도나 매수를 해보고 싶다, 건물에 대해서 차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하면은 중개법인에 취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중개법인은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원들한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인연들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단점, 단점들을 전체 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일을 하실지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집 앞에요. 집 앞이나 집 근처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1층 부동산이 맞으세요. 근데 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돈이 많이 흐르는 곳으로 가보고 싶다 하면은 강남의 메이저 중개법인들을 가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강남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자산가 분들이시잖아요. 자산가 분들의 인사이트를 얻는 게 정말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중개법인만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여기 다니고 있으니까. 칼은 안으로 굽잖아요. 경쟁이 중개법인들은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폐업률도 높죠. 하지만 그래도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메이저 중개법인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개법인이 엄청 많이 생겨났거든요. 코로나 시장 때.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고금리 시장이 맞닥뜨리면서 최근에 신설 중개법인들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남은 메이저 중개법인들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입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막상 1층 부동산이나 중개법인을 가면은 기본급이 없거나 기본급이 있더라도 굉장히 소액의 기본급을 받게 되세요. 그래도 기본급이 적은 대신에 기본급이 없더라도 인센티브가 큰 곳에 가고 싶다 하는 중개법인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인센티브가 아예 없지만은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싶다, 매달 어느 정도의 월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층 부동산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층 부동산은 계약도 많고요, 건수도 많다 보니까 생활하시기에는 충분한 금액들을 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돈을 버시긴 조금 어렵죠. 정말 근데 몸이 10개가 있어도 모자라다고 해요.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원룸 중개를 했다 보니까 이런 잔금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잔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40-50개 중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금이 일주일 내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공과금 정산, 하루하루 뭐 임대료 정산,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었거든요. 계약은 많으셨네요. 계약이 많았는데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근데 중개법인들은 계약 건수는 좀 적습니다. 1년에 많다 그러면은 뭐 10여 개가 될 거고요. 적다 그러면 한 2-3개, 3-4개 정도만 될 텐데 그래도 생활하시기에는 많은 돈을 버시죠. 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많이 벌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궁금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그럼 얼마를 버냐? 1층 부동산은 통상 1년에 얼마 정도 버시나요? 보통 한 건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공동중개도 있고 이제 회사도 떼주고 하다 보면은 한 3천에서 5천. 근데 중개법인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미니멈으로 불죠. 이게 또 피라미드 쪽이다 보니까 버는 쪽은 수억 대를 벌고 못 버시는 분은 그래도 최소 생계비 정도는 버시는 것 같아요. 중개법인이 조금 더 금액대는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좀 제가 특이 케이스긴 한데 전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뭐 나머지
인센티브 이런 비율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 부동산은 6대4나 7대3의 비율제를 많이 가져가고요. 사무소에 한 달에 얼마를 입금하면은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가져가는 방식도 취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광고비 같은 경우는요? 비율제나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식대도 지원되지 않고요. 밥도 안 줘요? 네, 광고비도 안 준다고 합니다. 계약은 많지만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일가가 끝나는 시간, 오후 시간들 퇴근하시고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1층 부동산들은 8시, 9시 퇴근이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말 출근도 그러니까 일요일 출근이 그냥 일상적인, 사장님이 집을 보신다 그러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보통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제일 바쁜 시기이긴 하죠. 하지만 중개법인들은 회사에 일부 입금을 하고요. 매수 팀장이 5대5로 나눠 가지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건수는 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1년에 많게는 뭐 몇 건의 계약들을 하다 보니까 버는 단위 자체가 좀 다르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부동산을 피해야 하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사장님의 마인드? 근데 1층 부동산은 출근을 잘 안 하세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그 동네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시거든요. 8시면 출근하세요. 근데 대다수 10시 이렇게 출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루즈하다? 경쟁이 치열하진 않다? 저희 회사의 모직원은 1층 부동산에 취업을 하셨는데 대표님이 출근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죠. 본인이 연습하고 본인이 사장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배우는 게 없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인턴 나가지도 말라, 사무실에만 있어라. 심지어 본인이 개공인 대표의 본인의 물건들 공유도 안 시켰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일을 했냐 그랬더니 저희처럼 유튜브 찍어 놓으신 거 보고 찾으면서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피해야 될 중개 범위도 있습니다. 중개법인들의 면접을 보시면은 분위기가 어두운 곳이 있어요. 폐쇄적이다 보니까 물건 공유도 안 되고요. A팀과 B팀이 같은 물건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들은 건데 A급 물건은 본인들 USB에만 꽂고 다닌대. 그럼 다른 팀한테 기회를 주지도 않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인데도 물건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대요. 정말 이런 중개법인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규율과 규칙이 명확한 중개법인입니다. 저희는 1물건 1 담당자가 절대적인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있다는 규율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또 9 to 6 하면은 결국엔 공무원과 다를 게 없죠. 그 영업이라는 건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받아가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만 계속 어필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1층 부동산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 자유롭다.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을 좀 덜 받는다.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네.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자유롭게 좀 답사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집도 가깝고 뭐 이러면은 뭐 좋죠. 복장도 좀 편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개법인들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에 대한 프로세스. 여러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넓은 규모. 자, 아무래도 1층 부동산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중개법인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건물 투자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건 것 같아요.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도 최근에 저희 회사 분들이랑 같이 건물 하나 매입했습니다. 오, 건물주! 직접적으로 저 매입을 경험해보다 보니까 매입하시는 분들의 걱정거리, 이걸 이만큼 대출받으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건물을 매입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고민이셨구나,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VL점은 건물주요.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물건을 작업하는 방법, 뭐 매도 매수하는 방법, 영업 스킬, 통화하는 방법, 부동산을 보는 눈 같은 것들을 많이 키울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한테 뭘 물어봐도 본인이 아는 선에서 좀 대답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게 약간 포커스가 중개법인으로 계속 간 것 같은데 1층 부동산도 좋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성향과 본인이 하는 업무 스타일이 맞다 그러면 1층 부동산도 맞고요. 좀 새로운 영역, 좀 넓은 영역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중개법인의 문도 두드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옆으로 가라. 저희 중개법인에 마지막에 어필한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지,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 어떤 분들이 곁에 있으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고 저희 이재훈 수석도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개법인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은 연락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본인들의 일부 경험을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는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중개법인은 별로야, 빌딩 시장은 별로야, 맨날 일만 시켜,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성급한 판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너무 많은 고민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부딪혀 보세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브라더는 중개법인과 1층 부동산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상 브라더였습니다. 안녕.